안녕하세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안료성형외과 늑대선생 김은주입니다. 자가늑 코성형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와핑 현상. 저희 병원은 자가늑연고를 이용하여 콧대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늑연고를 이용한 콧대를 수술했을 때 와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핑 현상이라는 것은 채취한 연골이 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휘는 현상은 늑연골뿐만 아니라 어떤 연골이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늑연골 코성형에서 이슈가 됩니다. 늑연골은 기본적으로 휘어져 있는데 채취하고 가공한 이후에도 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늑연골의 콜라겐 섬유 방향에 따라 그리고 수분 함량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와 방향이 결정됩니다. 와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고 예측해서 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늑연골을 채취한 후 생리식염수에 30분 이상 담궈둬서 와핑의 방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늑연골을 이용한 콧대 성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짜 늑연골을 조각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와핑 현상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할 때 조각하는 방향, 크기, 그리고 자르는 방향에 잘 선택해서 최대한 와핑이 덜 생기는 방향으로 해야 하며 한 번에 다 다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휘어지는 정도를 확인해 가면서 조금씩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도 더 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각한 늑연골 중간에 수십 개의 칼집을 넣어서 콜라겐 섬유를 끊어주는 방법, 와이어를 써서 고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후 와핑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얇게 자른 늑연골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늑연골을 얇게 자르면 와핑이 더 빨리 더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미리 와핑의 벡터를 알 수 있어 교정도 좀 더 수월합니다. 얇게 자른 늑연골을 서로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겹쳐서 원하는 방향과 각도로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잘게 자른 늑연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잘게 자른 늑연골을 생체풀을 이용해서 붙이거나 근막으로 감싸서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와핑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모양을 만들기에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잘게 다진 늑연골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비쳐 보이거나 만져지는 현상이 걱정되는 경우 근막으로 싸서 피부의 두께와 혈류를 보강하면서 모양도 좀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료성형외과에서 구축코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늑연골로 콧대를 수술한 환자에서 와핑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꺼내서 다시 다듬어 줍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고 콜라겐 섬유를 끊어주는 절개선을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늑연골을 잘게 다져서 근막으로 감싸는 DCF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염증, 구축, 코 재건 등의 이유로 자가늑을 선택했다면 구체적인 수술 방법을 수술 전 환자분과 충분한 상담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늑연골 코성형은 늑연골을 어떻게 떼고 얼마나 잘 조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 납니다. 고정 방식, 다듬기, 구조 만들기 등 코 수술의 모든 단계에 익숙한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늑대선생 김은주였습니다.